1973년 가을 초 신문은 충격적인 기사로 넘쳐났습니다. 4명의 자녀를 둔 한 가족이 5주 이상의 필사적인 생존 후에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평생 꿈꿔온 여행이 범고래 무리가 가족의 배를 침몰시키면서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거짓말처럼 들리겠지만 이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1971년 47세의 두갈 로버트스는 모험 이야기 속에 나오는 용감한 탐험가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는 낙농업자였어요. 하지만 젊은 시절을 바다에서 보낸 적이 있었죠. 그는 스코틀랜드의 리스 해양대학을 다녔고 후에 영국 상선 해군에 합류했습니다. 그는 훌륭한 선원으로 남쪽 바다를 항해했지만 그 후 아내가 된 린을 만났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두 가지, 바다와 린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했고 린을 선택했어요. 하지만 한 번도 바다를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두갈과 린은 스탠포드셔의 메도우스 농장에 정착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 농장은 전혀 수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4명의 아이들이 있었는데 좋은 교육은 고사하고 새 신발을 사줄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전기요금을 지불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두갈은 가족이 공경에 처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랑하는 가족의 생활을 편안하게 해줄 어떤 방법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어린 아들 중 한 명이 그에게 왜 세계 일주 여행을 갈 수 없는지 물었습니다. 이 순진한 질문이 두갈 로버트슨에게 필요한 유일한 핑계였던 것 같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농장을 팔고 평생 저축한 돈 전부를 13m 길이의 범선 루세트에 쏟아부었습니다. 선박은 두갈 로버트슨 자신보다 2살 많았습니다. 가족 중 두갈 이외에는 항해 경험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큰아들 더글라스는 1971년 1월 27일 출발하기 전에 잔잔한 팔마우스 강에서도 그들이 모의 훈련을 한 적이 없었다고 회상합니다. 훈련을 하는 것이 현명한 생각이었겠지만 두갈은 농장의 가난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가족이 여행 중에 처음 만난 것은 그들의 모험을 거의 끝낼 뻔한 폭풍이었습니다. 무시무시한 광풍이 불어서 바다 전체가 거품처럼 하얗게 변했고 12m 높이의 파도와 시속 101km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는 훨씬 더 튼튼한 선박에 경험 많은 선원들로 이루어진 팀조차도 물에 떠있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적적으로 로버트슨 가족은 견뎌냈습니다. 18살의 더글라스는 이 여행에서 힘꾼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는 선원들이 보통 하는 일을 모두 해냈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는 이미 선장과 부하 사이의 관계와 비슷했습니다. 때때로 두갈은 아들에게 매우 엄격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영원히 바꿔놓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가족이 대서양을 건너 자메이카로 항해하고 있을 때 갑자기 강력한 돌풍이 도체 아래 활대를 움직여 두갈의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그는 거의 물에 빠질 뻔했지만 더글라스가 그를 재빠르게 잡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발을 잡고 다시 배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더글라스가 그의 목숨을 구한 후 두갈은 다시는 예전처럼 아들에게 가혹하게 굴지 않았습니다. 작은 범선으로 대서양을 횡단하는 것만도 이미 기본적인 경험이 필요하지만 무엇으로도 범고래의 공격에 대비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범고래가 선박을 공격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범고래가 복수를 위해 또는 그저 피해 굶주려서 사람을 사냥한다는 얘기는 단지 이야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킬러 고래라는 이름도 옳지 않습니다. 사실 범고래는 고래가 아닙니다. 몸집이 크긴 하지만 돌고래 종류입니다. 킬러라는 이름은 범고래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바다 사냥꾼이라는 사실에서 유래합니다. 그들은 바다 늑대와 비슷한데 떼를 지어 다니며 사냥을 하고 40마리 이상이 몰려다니기도 합니다. 한 마리당 무게가 11톤에 길이가 10m에 달하죠. 놀라운 효율성으로 종종 거대한 고래를 사냥하는 것이 목격됩니다. 2017년 5월 지구상의 가장 큰 동물인 대왕고래에 대한 합동 공격을 시도하는 것이 목격된 바 있습니다. 사실 킬러 고래라는 이름은 이렇게 유래되었는데 원래는 범고래가 서로 도와 사냥을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포경 선원들이 그들을 고래 킬러라고 부르던 것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더글라스 로버트스는 자신들이 산채로 잡아먹힐 거라고 혼자 생각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루세트호의 속도와 크기가 고래와 일치했기 때문에 범고래들이 배를 공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이론은 또한 범고래들이 계속해서 배를 공격하지 않았다는 사실로도 뒷받침됩니다. 루세트호가 먹을 수 없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자마자 고래들은 가버렸습니다. 고래는 배를 2번 쳤을 뿐인데 불행하게도 범선을 침몰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가족은 가장 가까운 육지 갈라파고스 섬에서 322km 떨어져 있었습니다. 루세트호는 몇 분 만에 가라앉았습니다. 로버트슨 가족은 제대로 대피할 시간이 전혀 없었고 생존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챙길 시간도 없었습니다. 가족이 루세트호에 있던 구명 뗏목 위로 뛰어들었을 때 리는 여전히 잠옷바람이었습니다. 그들은 고무보트, 10일치 물과 약간의 음식이 있었습니다. 양파 한 자루, 오렌지, 약간의 단 스낵이 있었습니다. 육지나 선적 경로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들을 구조하러 오지 않을 것입니다. 두갈은 사랑하는 가족에게 살아남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말해야 했어요. 하지만 최고 아이디어는 종종 가장 절박한 상황에서 탄생합니다. 더글라스는 그의 아버지로부터 태평양 적도 근처에 적도 무풍대라고 불리는 특정한 구역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지역은 비가 오지만 바다 자체는 잔잔합니다. 이곳으로 항해하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들은 돛을 만들어 에드나미어라고 불린 고무 보트 위에 달고 뗏목을 끌 수 있는 예인선으로 만들었습니다. 곧 그들은 거대한 바다거북을 맨손으로 잡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바다거북은 고약한 발톱으로 유명합니다. 저항 없이 굴복하지 않는 거친 동물입니다. 그런 싸움으로 인한 상처와 부상은 짠 바닷물과는 좋지 않은 조합이죠. 다행히도 리는 간호사였습니다. 그녀는 거북이가 한 번에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로버트슨 가족은 거북의 피를 마시는 법을 배웠어요. 거북의 피를 마시는 것은 거의 참을 수 없다고 했지만 그들의 생존을 돕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거북의 지방은 그들의 유일한 약이었어요. 그것은 수많은 상처에 좋은 약이 되어 주었습니다. 표류한 지 7일째 되던 날, 그들은 선박을 발견하고 조명탄 하나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에 띄지 않았고 아무도 그들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매일 새벽마다 깨어날 수 있는 기회는 목숨을 걸고 싸워야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점점 분명해졌습니다. 공기 주입식 구명 뗏목에도 구멍이 생겼습니다. 아마도 거북이들 때문이었을 겁니다. 더글라스는 다시 뗏목을 부풀리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고칠 방법이 없었죠. 가족은 모두 3m 고무보트로 옮겨 타야 했어요. 그래도 더글라스의 계획은 효과가 있었어요. 그들은 수분 공급을 위해 충분한 양의 물을 태평양의 적도 무풍대에서 모았습니다. 하지만 고무보트의 상태는 불안정했습니다. 배 안에 있던 5사람은 언제나 허리까지 물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한 사람만이 유일한 마른 자리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대를 했고 리는 종종 아이들을 그곳에 앉히기 위해 자기 차례를 양보했습니다. 비는 축복이었지만 문제이기도 했는데 끊임없이 물을 퍼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푹 잠을 잔다는 게 어떤 기분이었는지를 잊은 지는 오래였죠. 고무보트 안에 고인 거북이 피가 물과 섞여 배 밖으로 쏟아지자 상어가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상어는 로버트슨 가족에게 실질적인 위험이라기보다는 위협일 뿐이었지만 여전히 그들이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상어 한 마리를 잡아먹기도 했습니다. 더글라스는 상어 뱃속에 다른 물고기들이 들어있었는데 그것이 상어 고기보다 훨씬 더 좋은 식량 공급원이었다고 회상합니다. 23일째 되는 날, 아주 화가 난 거북이가 거의 이 이야기를 막다른 최후로 몰고 갈 뻔했습니다. 거북이는 로버트슨 가족이 모아놓은 신선한 물병에 날카로운 발톱으로 모두 구멍을 냈습니다. 이것은 치명적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아무리 많은 신선한 빗물이 배 바닥에 있다 하더라도 이 물은 이미 거북이 피와 다른 음식물 쓰레기로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리는 이 물에 독이 있을 것이라는 걸 알았고 가족이 물을 마시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대신 그녀는 불쾌하긴 하지만 기발한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이 물로 임시적인 관장을 통해 모두에게 수분을 공급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유독물질이 혈액 속으로 들어가지 못했죠. 루세트호가 침몰한 지 38일째 되는 날, 작은 일본어선 도카마루 2호가 로버트슨의 고무보트를 목격했습니다. 배에서 살아있는 사람을 발견하리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지만 로버트슨 가족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은 탈수로 인해 혀가 부어 있었기 때문에 거의 말을 할 수 없었는데요. 약하고 정신이 혼미했지만 그들은 마침내 구조되었습니다. 이 사건 후에 두갈 로버트슨은 베스트셀러가 된 책을 썼습니다. 곧 그는 아내에게 새 농장을 사줬지만 그들은 이제 각자의 길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두갈은 다시 한번 배를 사서 지중해를 항해했고 그 이후로 항해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전 로버트슨 가족이 태평양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해준 것은 가족 간의 유대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하지만 잠깐, 아직 아무데도 가지 마세요.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2000개 이상의 멋진 비디오가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 비디오를 선택하고 클릭하기만 하면 됩니다.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